근데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에는 오로지 뭐겠어요? 이것만 제대로 읽으면은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어. 이것만큼 잘못된 상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나는 이 텍스트를 파헤치는 연습을 주구장창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방법, 그리고 그 학습 방법을 알려준 주변의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너무 자책을 하고 무너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선생님께서 올해 합격했던 친구들이나 불합격한 친구들 이제 문자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 와중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말해주면 좋겠다. 촬영을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토즈 논술 대표 강사인 김도현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강사로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강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학습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조금 뒤늦게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잘 받아 먹고 그 글을 읽고 생각하는 역량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영해서 또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적용을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도 조금만 더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논술 공부도 의외로 해보다 보니까 이게 할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를 미리미리 시작을 했으면은 자기가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혹은 좀 더 좋은 학교까지 쓸 수가 있는 역량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우리가 뭘 준비를 하면은 어떤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나중에 1년 뒤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쥐게 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전달을 하고 싶어서 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내년 27학년도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일 텐데,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어떻게 논술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내년 입시의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생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글을 무작정 많이 읽으면 글을 읽는 실력이 올라가겠지, 성적도 같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말해,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적당한 시간만 들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해력 혹은 글 읽기 능력이라는 거를, 혹은 학습 능력이라는 거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글을 정확히 똑바로 읽어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러면 글을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건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글을 읽는다라는 게 처음에 연습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글을 읽으면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지에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대체로 글을 빨리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나타나는 키워드, 많이 강조되는 부분만을 중심으로 읽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세세한 이야기들을 쳐내면서 글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글을 읽고 나서 아무것도 떠오르는 생각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읽었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스캔이 되어서 좀 남는 현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글을 읽더라도 똑같은 것만 보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훈련을 지속을 했을 때에 실력이 안 느는 거는 조금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글을 빨리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그 하나의 텍스트를 읽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30분이 걸려도 좋고 40분이 걸려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키보드 자판 치는 연습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게 겨울특강 기본반인 거죠. 그렇죠. 논술은 기본적으로 읽지 못하면 쓸 수가 없게 되겠죠. 논술은 그 안에 있는 재료를 내가 잘 취합을 해서
뱉어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산출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쓰기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글을 읽으면서 말 그대로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끄집어내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논술 기본반은 그 걸음마를 떼는 연습, 다시 말해 글을 읽은 다음에 정보를 놓치지 않고 산출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훈련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거치게 되는 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지만 이게 여러분들 학습 역량에까지도 무조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똑같은 참고서를 보더라도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친구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얘네들이 똑같은 시간을 들이게 되더라도 당연히 성적이 좀 더 빨리 오르게 될 거다라는 거는 이건 의심할 수가 없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학생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국어든 영어든 문제를 풀면서 되게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읽으면 되겠지, 혹은 이거는 진짜 배경 지식에 기대서 글을 읽는 태도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이 보여주는 1차적인 정보만 읽어낼 수 있으면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만큼 되게 큰 오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것도 되게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랑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혹은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의미가 되게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국어에서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여러 지문을 같이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계들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라는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에는 오로지 뭐겠어요? 이것만 제대로 읽으면은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어, 이것만큼 잘못된 상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나는 이 텍스트를 파헤치는 연습을 주구장창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방법, 그리고 그 학습 방법을 알려준 주변의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너무 자책을 하고 무너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논술을 배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논술이라는 시험 자체가 여러 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읽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요 연습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문해력이나 사고의 방법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논술을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게, 논술을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이잖아요.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이 문해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느냐, 이걸 놓치고 시작하느냐. 그리고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논술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지만 이거는 정시 공부에도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적으로 드러났던 게 올해 수능에서 칸트가 학생들을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칸트 언급된 그 문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에서도 칸트가 언급되어 있었던 문제가 오답률 아마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논술에서 배우는 학습이라는 게 지금 현행 국어나 심지어 이번에는 영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고, 실제로 대학별 고사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입시의 경향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시기 동안 이 문해력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정말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문해력 공부는요, 지금 현행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문제집의 특성상 논술 공부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쓴 글을 보게 되고, 이거를 1대1로 대면을 하면서 너네 이거 못 읽었네, 이거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를 개별적으로 짚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혼자서 논술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왜 대학
문해력에서 나오는 답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라는 거를 분석해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문해력의 향상 그리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정시에서 안 나왔을 때의 보험 역할 이거를 다 잡아갈 수가 있는 게 논술 공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해력 그리고 학습 역량 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라도 일단 와서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